자, 먼저 여러분 알만한 이문옥 감사관 사건 한번 약간 예를 들어볼게요. 이문옥 감사관 사건. 일반적인 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이에요. 이문옥 감사관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감사원 감사관이었던 이문옥이라는 사람이 가비를 합시다. 감사원 감사관이었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사했어요.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사를 했단 말이죠.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이제 정리해서 지금 이제 밝히려고 하는 직전인데 압력이 들어와서 상관의 압력이 들어와서 이거 공개하지 마라 하니까 이 양반이 거기서 이제 머리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자료를 들고 관련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한겨레 신문사에 가서 이 당시 이제 신생신문사인 한겨레 신문사로 쫓아가서 이 관련 자료를 다 언론에 공개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신문이 대서식비를 나고 그 다음에 일문을 장식하고 국가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자, 이러자 감사원에서는 임원권자는 감사원장이겠죠. 감사원장은 이 양반을 일단 물론 징계 절차 거쳐가지고 적법하게 거쳐가지고 이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하게 되죠. 파면하게 돼요. 그래서 파면을 하게 되고 숫자를 붙이지 맙시다. 파면을 하게 되고 그 파면의 이유로 파면 사유, 징계 사유로 특히 두 가지. 첫 번째는 업무상 비밀로 되어 있는 것들을 공개했으니까 비밀 엄수 의무, 비밀 공무원이 지켜야 될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랑 그 다음에 이런 거 모아가지고 언론에 공개한 거 뭐 다 통틀어서 성실 의무 위반. 그러니까 애매하면 다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면 돼요. 성실 의무 위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유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 양반을 파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던져놓고 뭐 징계 절차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다 준수됐다라고 가정하고 특히 절차 같은 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될 때는 언급을 하니까 만약 언급이 없으면 그냥 징계 절차는 준수한 걸로 보고 자, 이렇게 보고 이에 대해서 이 양반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법적 정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 양반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을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제기의 적법성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관찰해야 될 지금 소송요건 천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점 소청심사 전치주의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징계 기타 불이익한 행위를 받으면 소청심사와 그에 따른 결정을 받은 다음에만 취소 수동을 제기할 수 있죠. 소청심사 전치주의 공무원법 9조 16조로 해서 자, 소청심사 전치주의 국가공무원법은 9조하고 16조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소청심사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거친 다음에만 취소 수동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예외가 있죠. 만약에 갑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청심사를 안 거치고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제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치는 거고, 자, 예외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만약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저 파면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만약에 제기한다. 이때는 행소법 20조가, 행소법 18조 전심 절차에 관한 규정이 38조 1항에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소청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필요에 의해서 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 물론 이것은 좀 당사자 소송을 따로 제기할 만한 뭐 건덕지는 없지만 만약에 당사자 소송을 염두에 두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 했을 때는 소청심사 전치주의 적용을 받지 않죠. 이 무효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 모두 다 행소법 18조하고 20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지만 지금은 어차피 일반적으로 취소 소송을 생각하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청심사를 제기해서 그에 대한 결정 받은 다음에 결정 받고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죠. 그러면
소청 심사를 제기해서 결정을 받았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갈 거냐, 원처분이냐, 즉 원처분인 파면이냐, 아니면 소청 결정이냐, 이 부분을 정하는 게 원처분주의인 재결주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원처분주의로 보죠. 공무원법상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한행에 대해서 우리가 소청심사를 거쳐가지고 결정받은 다음에 취소소송 제기하지만 그때 원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도 있고 소청결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처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원처분인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파면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파면처분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피고는 임용권자 되겠고 뭐 감사원장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소청 결정에 대해서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럴 때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처분주의 입장을 원처분주의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원처분의 하자, 즉 파면처분의 하자를 주장한다면 파면처분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때 피고는 원처분청인 임용권자, 감사원장을 피고로 삼고 만약에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한다 그러면 소청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로 삼아서 피고를 달리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소재기 적법성 단계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고 어차피 불이익처분 상대방이니까 원고주격은 당연히 인정될 거고 제소기관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날짜 주면 거기 맞춰서 판단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안 판단 단계로 넘어가서 본안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될 거냐. 일단 가장 처음 봐야 될 게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재량이냐 기속이냐. 그래서 징계 처분이 재량행위다라는 거 밝혀내야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보면 특히 이제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가공무원법 78조, 79조를 보면 78조 징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마치 기속행위처럼 규정되어 있지만 79조 가면 징계 종류가 6가지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징계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판단에 있어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단 여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특히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으로 보는 거 다 고려한다면 결국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 다 판단함에 있어서 다 재량권이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다 인정된다.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재량, 어떤 징계를 할 거냐 선택재량 다 재량권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판례가 다 징계 처분은 재량이다라고 보고 있죠.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이것만 기속일 뿐 징계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징계를 선택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재량행위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위법성을 판단할 거냐. 일단 징계 사유, 자 징계 처분의 위법성 판단.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 봐야죠. 첫 번째, 징계 사유 존재 여부. 그래서 징계 사유를 하나씩 검토해가면서 따져보는데 설문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죠. 국가공무원법상 비밀함은 실질설에 따라 가지고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과 그 다음에 비밀로 보호할 가치를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에 관한 자료는 일반인이 알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굳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쉽게 조사하면 알 수 있다. 비밀성도 없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은 비밀이라는 문서로 찍혀 있다고 다 비밀되는 게 아니고 즉 형식설의 입장을 취하면 안 되고 실질설에 따라서 비밀성과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에 관한 이 자료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이 아니다. 결국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은 이거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어쨌든 저런 자료를 들고 언론사를 찾아간 거 이거는 성실형 위반이다. 이거는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징계 사유가 하나는 부정되고 하나는 존재하는 가벼운 징계 사유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요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 절차 준수 여부인데 징계 절차는 특별히 문제에서 뭐 사전 통지를 안 했네, 청문을 안 했네 이런 표현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 준수된 걸로 볼 것이고 특히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의 적용제외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한행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 제외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근데 우리 판례는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를 상당히 뭐랄까 협소하게 해석해가지고 웬만하면 적용제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 판례 중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한행 중에 적용제를 인정한 사건은 딱 하나, 직위해제. 직위해제.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직위해제 사건 같이 이슈가 되는 거 아니라면 그리고 문제에서 뭐 징계 절차를 뭐 안 거쳤다 예를 들면 뭐 사전 통지를 안 했다 뭐 청문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없다면 징계 절차는 뭐 대부분 준수된 걸로 보고 특별히 이슈를 삼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문제에서 뭐 사전 통지를 안 했다 뭐 청문 안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일단 여러분은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의 적용 제외인지 여부부터 살펴보고 일단 직위해제 사건이 아니면 적용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행정절차법 적용된다. 그러면 21조 사항의 뭐 사전통제 예외사유 또는 22조 사항의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전통지를 해야 되고 청문을 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러면 징계 절차 하자가 있고 취소 정도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징계가 과다한지 여부, 징계 양정 과다 여부. 징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징계 양정 과다 여부를 따져보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비례원칙 위반 여부 따져보는 거죠. 너무 무거운 징계 아닌가? 징계 사유가 하나가 부정돼서 이제 가벼운 징계 사유가 존재할 뿐인데 너무 무거운 파면 나왔다. 결국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비례원칙 위반이다. 비례원칙 위반이다. 그래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결론적으로 징계 양정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 처분은 파면 처분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 이런 징계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 관련된 이제 사건 나왔을 때 소호적인 적법성 단계에서는 소청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원처분지 적용 받는다는 거 이런 거 잘 체크해두고 본안에 가서는 일단 징계 처분이 재량이다. 이게 법 규정이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뭐 기속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징계 심의 자체를 기소라고 생각하고 징계 심의를 거치는 걸 기소로 생각하고 결국 임명권자가 징계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어떤 징계를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다 재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판례가 그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징계 처분의 유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단 징계 사유 가장 핵심인 징계 사유 보통 두세 개가 주어질 테니까 그 중에 부정되는 게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징계 절차 요거는 문제에서 특별히 사전 통지를 뭐 안 했다 청문을 안 했다 이렇게 문제에서 뭘 안 했다라고 표시를 했을 때 그때는 이슈가 되는 거고 뭐 문제에서 특별히 뭐 사전 통지 청문 이유제시 이런 얘기가 없으면 그냥 징계 절차는 준수된 걸로 보시고 만약에 문제에서 사전 통지를 안 했다 청문을 안 했다 이런 표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은 뭐부터 떠올려 본다고요?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자리가 없으니까 짧게 쓸게요. 일단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의 적용 제외 여부. 그래서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의 적용제 사건 중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한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여기에 적용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제 사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볼게. 행정절차법 21조 사항 사전통제 예외사유죠. 그 다음에 22조 사항 이거는 의견청취, 청문이 포함된 의견청취의 예외사유죠.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법 21조 사항 또는 22조 사항의 사전통지 예외사유 또는 청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여기에도 만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도 해당사항 없다. 그러면 이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전 통지를 해야 되고 청문을 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라고 답안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계 절차 준수 여부도 공무원 사건은 항상 다른 모든 사건이 다른 게 아니고 공무원 사건은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부터 따져보고 거기 적용제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예외사유, 사전통지 예외사유, 청문회 예외사유인 행정절차법 21조 사항
22조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 즉 예외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해야 되고 청문을 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러면 설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답안을 쓰고 가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도 비슷한 구도인데 다만 검사라는 특정 때문에 그거 고려해서 몇 가지만 읊어드리면 뭐 이명권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지금 뭐 징계 정직 2개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정직 2개월 했는데 자 이럴 때 소재기 적법성 단계에서 올라가면 이 검사의 특징이 있죠. 검사는 일단 소청 심사 전치제 적용 안 받는다는 거. 검사는 해당 없어요. 검사는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없어요. 검사에게는 소청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검사는 소청 심사 전치제 적용 없다. 당연히 소청 심사 전치제 적용 없다 보니까 어차피 소청이라는 게 없으니까 바로 그냥 소재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처분지 재결지 얘기를 쓸 리가 없죠. 그냥 그래서 결국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은 소재기 적법성 단계에서는 별 이슈가 없어요. 어차피 소청 심사를 안 거치고 바로 소를 제기할 거기 때문에 뭐 원처분지 재결지 이것도 원처분과 재결이 있을 때 뭐 관계가 난 논의인데 뭐 원처분 재결이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 이 논의 자체가 결국 다 이슈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의 경우는 역시 다 해당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검사의 경우에는 소송 요건 단계에서 원처분지 재결지 이런 논의도 필요 없고 뭐 소청 심사 전치주 이것도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청 심사 전치주를 안 거치다 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소재기 적법성에서는 뭐 쓸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본안 판단은 똑같이 검사에 대한 징계가 재량행위다, 위법성 판단할 때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절차를 준수했는지, 징계 양정이 뭐 타당한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단계 하나씩 살펴보면 될 거니까 이거는 그 사건마다 어떤 특성이 있겠죠. 그걸 반영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똑같이 보시면 되겠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하고